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노려야 하는지 도움 말씀을 주실 구조대 세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이 저녁까지 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저녁 8시에 지금 아이슬란드 대 대한민국 축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경제와 좀 예능을 섞어놓은 우리 구해줘 다음 주 같은 이런 프로는 조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보면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송유 매니저님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휴 다행이다 좀 웃으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CPI랑 다음 주 전망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차이나 런 사태 그리고 이제 기관의 부클로징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비교적 무난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된 종목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평가이면서도 실적 고성장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상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평가 실적 고성장하는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약간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종목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무분별하게 종목을 담아두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저평가 종목들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시장 좀 더 간다라는 쪽에 베팅해도 되나요? 투심이? 네, 다음 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예. 뭐 G20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빈살만이 또 우리나라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뭐 어제 CPI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좋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좋을까요? CPI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간다? CPI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련된 내용 보면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2월 달에 0.5%포인트로 좀 금리를 낮춰서 스텝을 조정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뭐 공화당이 지금 한 표가 아직 발표가 다 안 났죠. 근데 그거 상원 발표가 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IR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안들이 약간 좀 또한 다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호재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G20 이슈 끝나고 나서 빈살만 방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호재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안 보신 분들이 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오늘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요거 단기 랠리 다음 주에 네. 좀 더 간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보면은 중간선거도 있었고, 예를 들어 CPI 발표도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굉장히 뷰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사실 랠리가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CPI가 주고 있는, 증시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좋게 움직였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비를 하자는 의미인데 사실 CPI가 좋게 나왔지만 기저효과도 사실 있었거든요. 작년에 동종 그 기간 내에서 사실 지표가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하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FOMC가 또 나왔는데 그 전에 CPI 발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솔직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들, 특히나 오버행 이슈가 있거나 또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아가지고 또 하락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무조건 지금 증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맞는 종목들 또는 실적이 확실히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있는 종목들을 좀 회피하는 전략 병행해서 하신다면 다음 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이 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 좋지만 너무 또
과하거나 경계감을 아예 없애버리면 또 안 된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섹터들 이번 주에 우리를 구해줬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한번 해보죠. 보여주시죠. 야, 풍력이 16.64%. 송유 매니저가 지지난주에 SKIT로 대박을 치고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네네.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조선희 매니저님은 턴어라운드 고배당주 1%에서 2%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단은 송유 매니저님, CS윈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갔죠?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시장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적이 최근에 좀 발표가 되었죠.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를 했다고 했고요. 영업이익도 57%가량 증가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인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CS윈드 같은 경우는요. 풍력 에너지 구조물에서 다른 거 필요 없죠.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블레이드하고 이제 터보, 모터랑 그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이 하부 구조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하고 미국 중심에서 지금 계속해서 풍력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터빈사랑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풍력이고 그 풍력에서는 CS윈드가 가장 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나 같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도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철수 매니저님 배당주 말씀을 하시면서 LX 인터내셔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LX 인터내셔널이 월요일장에는 조금 밀렸었죠. 그래서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화수목 좀 잘 가다가 오늘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은 오늘 안 들어왔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추천드린 이후에 거의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선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X 인터내셔널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 관련된 공급망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력 사업인 석탄 사업이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만 봐도 너무나도 좋은 회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드 PR을 보면은 지금 2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배당 매력이 여전히 하반기에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8% 이상의 배당을 줬던 또 이 LX 인터내셔널 하반기에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리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의 현대미포조선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원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오늘 발표가 났었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유일한 종목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원래 추천드린 종목도 있는데, 근데 이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일부 이제 뭐 네티즌들이나 또는 일부 쪽에서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약간 많은 조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새벽 6시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 현대미포조선만 편입이 됐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패시브 펀드에 편입이 되는데 패시브 펀드에 편입이 되면은 기관 자금들이 한 1,000억 정도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은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고요.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는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이상이 들어오고 그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편출된 종목들을 보면은 대기업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한 10종목이 편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현대미포조선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거는 모건 스탠리가 무식해서 그렇게 편입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앞으로 3년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인정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까지 2년 전까지는 보통 계약금을 10% 주고 그리고 중간에 10%를 주고 난 다음에 70 내지 80%를 배를 인도한 다음에 주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꼬랑지가 무거운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맨 마지막에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를 계약을 하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값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를 사고 싶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이상 주도권을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수를 하셨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구해줘 섹터, LX 인터내셔널, CS 윈드, 현대미포조선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도 장이 상당히 좋다면 어떤 섹터가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세 분이 생각하는 다음 주에 갈 섹터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멘트, 해운, 카지노? 그래요. 아니 뭐 제 의견은 뭐 중요치 않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뭐 이벤트 드리븐 뭐 요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각자 가져온 포인트가 다 다르시겠지만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요거 어떤 이유로 가져오신 건지 짧게만. 일단은 뭐 지금 이슈가 좀 있긴 해요. 물론 네옴시티나 이런 게 더 지금 관심도 높지만 또 그러니까요. 비싼 종목들은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갖고 나온 거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이 또 이제 이런 것들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것들 해소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항공편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 가지고 나온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이제 한중 또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제로 코로나 완화 쪽으로 가는 내용들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섹터가 또 카지노입니다. 거기다 실적도 좋으니까요. 아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살만이 저녁에 잠깐 카지노에 들렸다 이러면은 대박 나나요? 그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들고 오셨고요. 송유 매니저님은 타율이 좋은데 3연속 홈런을 칠 수 있을지 해운 가져오셨는데 네네. 해운 네네. 괜찮습니까? 예, 타율이 좋기 때문에 예. 2주 달렸으니까 한 주 쉬어가자라는 관점에서 해운 가져왔습니다. 네. 아, 쉬어가는 타이밍도 역시 있어야 네네. 그럼요. 또 꾸준히 가니까. 알겠습니다. 뭐 특정 포인트는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조선일 매니저님은 시멘트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요즘 뭐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뭐 이런 게 뭐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들리지만 또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네옴시티 이런 걸로도 엮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도 있지만은 이 종목이 또 이제 그 증여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 시멘트, 해운, 카지노 가장 성적이 좋은 송유 매니저님부터 자리로 모셔서 먼저 해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죠. 해운 사실 페노션 뭐 HM에 올라갈 때도 많은 분들이 갸우뚱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자, 해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장부터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안 좋아하시는 섹터예요. 지금 이제 명민주 앵커께서 안 좋아하는 섹터인데, 자,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일단은 15개 항로 운임지수 표준 지금 지수를 나타낸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피크아웃 우려나 이제 물동량 감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운임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운사들의 영업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실적 훼손이라든가 기업 가치 하락 이런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운임지수가 가장 급격하게 하락한 거는 이번 3분기입니다. 이번 3분기가 되면서 롤러코스터를 내리막길을 탔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우리가 하나 말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건데 전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네,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내려가면 해운사한테 좋은 거예요?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안 좋은 거죠. 해운사가 가져가는 운임료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것 네.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헷갈렸는데. 지금 이걸 왜 가져왔지 하는 네. 표정이신데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근데 실제로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손꼽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물동량 감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주요 해운사 4개의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적으로 4개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요. 좀 두들겨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뒀습니다. 어허.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이 4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굉장히 현금을 확보했냐면은 일단 HMM 여러분들 굉장히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얘가 한 연초에 좀 핫했죠. 핫하다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자본 유보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70%였다가 현재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해가지고 212%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천억이었습니다. 2017년에. 근데 현재는 지금 플러스입니다. 오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수익 전환했고 페노션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 지금 2017년에 예. 1,950억인데 지금 이제 최근 거 보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800억 가량 전망이 되고 있고 7,800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350%에서 520%로 오호.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 유보율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자산보다도 현금성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넉넉하게 해두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HMM하고 페노션보다 비교적 작은 애들도 지금 굉장히 자본 유보율 뭐 1,900%에서 2,3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오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선 지금 이제 운임 지수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특수선 용선료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예. 자, 일단은 자동차 운반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큰 수치는 아니고 자동차 6,000대를 실을 수 있는 선박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하루 용선료가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였는데 지금 최근에 4배가 올랐습니다.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 됐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호황입니다. 예. 호황이고 이 컨테이너선 아니고서는 이런 특수선 뭐 자동차나 LNG 같은 경우는 더없이 좋은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고 요거는 꽉꽉 네네. 채워서 오는 거죠, 자동차.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운반선이라고 가지고 뭐 몇 대씩 대충 이렇게 실린 게 아니라 보통 10층짜리 주차장, 13층짜리 아. 주차장 이게 통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LNG선, 운반선, 용선료도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에는 하루 운임료가 2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약 한 55%가 증가한 40만 달러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예. 지금 겨울입니다. 벌써 추운데 지금 사실상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요. 약 한 1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지금 이제 이것도 40만 달러인데 지금 이것도 더욱더 올라가서 한 6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는 별개로 특수선 같은 경우는 더 없는 호황기다라는 어허.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운사들 중에서도 특수선을 좀 많이 운용을 하는 그런 네네. 해운사들 위주로 노려야겠네요. 예,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보다는 이런 특수선 위주의 지금 이제 매출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가장 포커스를 맞추려는 게 바로 LNG입니다. LNG. LN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LNG 위주로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해운업종 관련 주요 뉴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컨테이너선 운임 반토막, 사실은 반토막이 아니죠. 예. 5,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반토막 나고 있고 전 사실상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제로, 봉쇄 정책,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전망이 다 틀립니다. 전망이 다 틀리지만은 가장 유력한 게 1년 정도는 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못해도 굉장히 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데 예. 반대로 자동차 운반선 4배로 뛰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자동차 이제 운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LNG 운송료도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이 아닙니다. 고점이 아니고 시장의 전망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하락하더라도 특수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더 올라간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랑 지금 이제 LNG 용선료 관련 내용 나온 거고요. 지금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 그리고 유동성이 중요한데 유동성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 영업이익 보셔야 되는데 자, 성장 동력 확실하고 영업이익 좋은 게 바로 특수선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종목 정말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예. 약간 제 홈쇼핑 같은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해운의 메리트를
담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먼저 댓글창에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송 매니저님은 예스를 하신다 하면서 그나마 좀 후하게 나온 별점은 한 3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점이 몇 개죠? 네. 거의 3개가 네. 3개가 제일 많고요. 먼저 네. 조선일 매니저님 조선이 들어가 네, 계시니까 조선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해운 종목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임 지수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전부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많던데 이게 뭔가 좀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들어줘야 좀 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동력하고 실적 이 두 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확실한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저는 확보해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수급이 붙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네네. 계신데 또 박철수 매니저님도 질문 제가 있으신가요? 사실 수급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앞서서 질문해 네네. 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다음 주에 뭐 일정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특별하게 일정이 없는 섹터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 근 5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평가, 실적 고성장에는 해당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대형 IT 중심으로 특히 이제 과대납 폭주 위주로 들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물려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해운주에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다 같은 해운사가 아니죠. 이제 예전같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해운업종 하면은 다 같이 이제 편입해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떤 데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어디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 비중보다는 약간 에너지나 자원 쪽 위주에서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네. 비중이 큰 회사를 위주로 조금 네, 트레이딩 에너지나 자원 쪽을 위주로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 LNG도 있겠고요. 뭐 네. 자원이라고 하면 뭐 리튬도 있고 석탄도 있고 운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식량, 곡물 이런 데보다는 에너지나 자원 위주로 하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자두님이 해운에 네. 다 관심 없는 듯 이렇게 근데 이게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 댓글창 매주 이랬습니다. 매주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응 좋은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도 이번에 수익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요. 네. 과연 별점은 몇 점을 받았을지 저희들의 별점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3개 반, 3개 오. 반입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3개 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네. 실적이 뭐 좋긴 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이 해운업계 쪽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기관 외국인이 거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개 반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네요 아직. 네, 그렇죠. 네, 아직 바람이 없어서 3개 반을 주셨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도 3개 반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계속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이, 묻어가려고 지금 묻어가시려고. 왜냐면 기술적으로 차트는 이제 반등이 대부분 4대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 못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저평가 매력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걸려서 3개 반 드렸습니다. 예. 저는 원래 관심이 크게 없어서 2개를 드리려다가 네네.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이미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플러스 1 해서 3개 드렸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점수 줬으면 저도 한 3개 줬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관련된 종목은 네네. 가지고 오신 종목은 개인적으로 별점 몇 개 주고 싶은데 이거는 한 5개 정도 되죠. 종목은 그래요? 5개인데 섹터는 한 3개 반 정도. 예, 굉장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럼 해운주 네네. 관련 종목 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힌트 한번 보시면요. 자, 숫자밖에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긴 말 필요 없고, 이 수치가 뭐냐면요. 뭐 단순히 지금 계속해서 계속 증가하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바로 2017년도부터의 매년 영업이익입니다. 2017년도보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무려 3배 늘었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인 기업, 단순한 외형 성장이 아닌 내실부터 쌓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해운주 탑픽 힌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엄청 응원합니다. 별점 주셨으면 100% 2개나 1개 주셨습니다. 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자, 박철수 매니저님 모실까요?
카지노를 들고 오셨는데 뭐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PT를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카지노 들고 나왔는데 뭐 강력한 뭐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예. 그래도 오늘 장중에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중국에서 이제 항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카지노라든지 이런 업종들에게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일단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막 2주 동안 묶어놓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항공기 탑승 원래 48시간 전에 2회의 PCR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1회로 또 줄인다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카지노를 가지고 나왔지만 항공 쪽도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예. 여행주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보면서 한번 카지노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레저 업종이잖아요, 사실. 이 카지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 빼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레저 업종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레저 산업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선별할 때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일단 경기 민감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해소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없어진 건 아니죠. 중간에 잠깐 재부각될 때가 있어요. 불과 한 7월 달에도 한번 재고하게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행주가 좀 많이 밀렸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좀 강한 면모가 있는지 그런 업종인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경기 민감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는 풀려서 레저 업종에게 좀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 경기가 둔화되면 타격을 또 받는 업종 중에 돈이 없어요. 네, 대표적인 업종이죠. 예. 자, 그래서 경기 민감도에 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은 레저여도 경기 민감에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지노는 좀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카지노는 부자들이 실제로 매출을 많이 내줘서 그런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하.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요건 핵심이었어요, 방금. 다 예. 말씀하셔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라고 시청자분들 다 말씀드리고 알고 계신 건데 뭘.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강점인 거고, 카지노가. 예. 두 번째는 이제 차익 규모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좀 둔화돼 있고, 레저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업종들이 다 지금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적자인 레저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규모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순현금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영업 외단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재물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단, 같은 레저 업종 내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때 순현금이 그래도 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주가 하반 경직성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코로나가 다시 한번 뭐 재부각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는 매크로 이슈에도 더 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순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일단 순현금이 있는 업종들을 보시는 게 레저 산업을 공략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사실 여행업종을 제가 갖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여행업종을 뺐는데 여행업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일단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권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쫙 늘다가 지금은 좀 더디게 소강 상태.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하. 그래서 실제로 9월달 운항 편수가 2019년도 월평균 대비해서 한 36% 정도는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게 한 70%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월평균 대비 한 50%?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주가는 선반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항공권 공급이 좀 더디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인 기업들이 좀 많은 게 지금 여행주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좀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일반 소비 영역에 가깝잖아요. 예. 카지노에 비해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 둔화에서는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행업종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고 아직 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힘들 거니까 좀 돈을 모아놔야겠다. 네. 이런 기대 심리 그런 것도 약간 좀 영향을 네, 충분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줄 수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사 월 송출객 수도요. 2019년도 월평균 대비했을 때 14%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표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도 아직은 조금 성장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 더 회복의 여지는 많이 남았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음도 있는데요.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여기를요. 왜냐면 여기. 여행업종이니까요. 경쟁 심화. 아, 경쟁이 네. 너무 치열하다. 여행업종이 예전에 아시겠지만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여행사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깃발 들고 이렇게 해외 다니고 다 네. 같은 한국 사람이 그랬어요. 네, 소형 여행사가 진짜 예. 많았는데 물론 지금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교원그룹에서 교원 투어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여행이지란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이제 대형 플랫폼 그룹에서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소형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된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회복이 좀 느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행주를 좀 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카지노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매크로와 좀 거리가 멉니다. 아까 너무나 딱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VIP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비행기도 안 움직이고 이러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멈추거나 성장이 더디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후에 지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실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표를 봤더니요. 2019년도 대비했을 때 드랍액이 지금 80%까지 회복을 했어요. 드랍액?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은 칩을 교환을 하잖아요. 그쵸. 그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랍액이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배팅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을 대부분의 카지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회사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 환경도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를 많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보다 더 호황일 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예.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영업 환경으로 대부분 다 회귀를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체류 인원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지금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이요. 내년에 지금 2배 이상, 물론 3사 기준이긴 한데 어차피 카지노 회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사의 어떤 내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올해 대비 2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중장기로 한번 또 베팅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시가총액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2019년 대비했을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은 고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인데 예. 자, 일본 노선 11월 달에 추가 확대 기대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일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VIP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예. 코로나 제약산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강세 영향에서는 좀 자유로운 게 또 카지노 섹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국 노선도 재개될 수도 있다. 요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는 기대감을 일단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언제쯤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오늘 뉴스가 좀 나와서 뭔가 기대감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레저 업종 주가 추이를 보면요. 이게 사실 오늘도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거는 한 1, 2주 전 자료인데 지금 레저 업종 주가 추이를 보면요. 코스닥과 코스피가요. 작년 지금 보시면 이게 1월 22일이에요. 예. 올해 1월 22일.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요. 대부분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요. 마이너스 5%선이었어요. 요 차트상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행업종과 비교할 때는 주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차별화가 강하다.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매력이고요. 자, 그리고 레저업종 분기 영업도 이제 최근 들어서 카지노가 다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점이란 점.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실제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의 합산 국적별 드랍액을 보면 사실 1월 달부터 비슷비슷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드랍액입니다. 드랍액. 예. 지금 파라다이스와 GKL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드랍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실제 합장 매출액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놨는데 요 받아보실 내용들은요 제가 예.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은 레저 업종 내에서는 여행 업종보다는 카지노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실적 좋고 저평가 종목이 많은 상태에서 예. 실제 지금 매크로 환경에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앞으로도 좀 중장기
단기 모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해서 매력도를 PT를 해 주셨는데 그럼 질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 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 네. 질문해볼까요? 아, 예, 제 질문이 있었네요. 일단은 카지노 같은 경우는요,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진짜 카지노 한번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카지노 갖고 오셔가지고 카지노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막 뭐 경기 침체된다고 해서 카지노 안 가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카지노 제 몇 종목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드랍액이 회복되긴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직도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아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은 좀 이제 개선되는 게 보이는데 연간으로 보면 사실 안 잡혀요. 왜냐면 상반기에 적자였던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요때 이제 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흑자 전환이 된 것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카지노 얘기보다는 김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장이요? 네, 다들 갑자기 김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 관련주 다들 여행 안 가고 준비하겠습니다. 집에서 김장 담으려고 김장 얘기를 하나 봅니다. 나는 반응이 좋았구나 그러면. 네, 제가 진짜 더 안 풍력보다 왜냐면 자두님이 아까는 풍력 관련해서 해운 관련해서 3개를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2개. 저는 무관심이네요. 김치 좋습니다. 무관심.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도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거 별점 좀 보내주시고요. 네. 제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네, 대신 좀 보내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그 코로나 이후부터 전부 실적이 안 좋거든요. 네. 실적이 다 안 좋은데 금년에도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언제 연관하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도 실적이 네. 적자일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나요? 연간으로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실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확실히. 분기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표 카지노 종목들은 분기별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 때 확실하게 극적인 개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흑자 전환에서 턴어라운드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가져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보지 마시고요. 분기로 지금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턴어라운드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별점을 몇 개 줬을까요?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4개, 3개 반, 4개. 아까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네. 왜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네, 좋아요. 5개 네. 안 주고 4개를 주셨어요? 이제 제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차별화 전략에서 하나를 뺐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종목을 봤는데 이 카지노 주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실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실적 회복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수급도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4개 드렸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해보다-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탑픽 힌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힌트는요. 네,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을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VIP 유입 증가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프로모션으로 증가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카지노 관련주 탑픽 힌트까지 주셨고요.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시멘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다음 주에 있는 일정이랑 가장 좀 이벤트 드리븐으로 밀접한 종목이 아닐까, 밀접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좀 설득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 드리븐 때문에 가지고 나온 업종이고요. 오늘 별점 보내는데 깜짝 놀랐네요. 제가 핸드폰이 별점이 안 가가지고 아까 혼났네요. 별점 거부 사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자, 시멘트는 어떤 걸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제 한일랜드 시멘트. 주가가 차트를 보면 많이 지금 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신양회. 네, 굉장히 셉니다. 이 종목은. 예. 삼표 시멘트도 굉장히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쌍용도 이름 바꿨죠.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CNE를 바꿨는데 조정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찰나인데 상당히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종목이 시멘트 종목인데 약간 흐름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바닥을 이미 잡고 올라온 거는 이 두 개이고요. 위에 있는 두 개 종목은 이제 바닥을 잡았죠. 근데 이 종목들은 아직 덜 잡은 모습이고 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내용 관련 또 프로젝트를 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2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고래가와 긴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고래가와 긴조. 예, 이분이 60세까지 깡통을 3번이나 차고 3년 동안 이제 도쿄 도서관에 있다가 3년 동안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예. 3천만 원을 꿔가지고 10조를 버신 분입니다. 90년도 때 10조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0조죠. 오호. 어마어마한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 경제적인 흐름이. 예. 그래서 이때 1964년도에 일본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죠. 예. 거기다가 일본의 CPI도 10월 달 73년도에요. 129.1로 전 분기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 14.2% 올라왔는데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생필품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술, 간장, 우유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난주 우유값도 올렸죠. 예.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전국의 고액 소득자 상위 100명 중에 94명이 토지로 졸부가 됩니다. 부동산으로 작년 우리가 한 2년 전하고 비슷하죠. 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해에 10월 4일 날 4차 중동 정쟁이 일어나서 5.1 파동으로 원유 가격이 그때만 21%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예. 원자재 급등 뿐만이 아닙니다. 5.1 파동 이후에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하고 비슷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1977년도, 78년도에 일본 시멘트가 급등을 하면서 예. 투자를 해가지고 한 방에 2천억을 벌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약간 좀 비슷하게 지금 가는 면이 있죠. 예. 금융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원자재가 우리나라로 똑같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2020년도 여러분 4월 달입니다. 4월 달 옵션 만기일 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2021년도 13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한 600% 이상 급등을 했죠. 예. 자, 그리고 목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에서는 목재가 완전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지난 그 2020년도 바닥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고점까지 2021년도 고점까지 무려 한 4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원자재도 아주 급등을 하면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이었고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다음 장 보죠. 자, 근데 이러면서 그때하고 똑같이 70년도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든 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분명 누군가는 해법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글로벌 침체로 빠진다면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증시가 뿐만이 아니고 경기가 다 바닥을 치면서 끝도 없는 그죠? 조정으로 들어갈 건데 분명히 이걸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넘어가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근데 여태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네옴 얘기를 말씀을 가끔 이제 말씀드렸는데 2달 가까이 된대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네옴 조망도인데 네옴 조망도인데 이 네옴 조망도를 보고 저게 언제 도대체 공사가 시작이 되냐.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삽도 뜨지 않은 네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도 안 하는데 이게 실현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MBN 기자가 3일 전, 7일이죠, 7일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8일 날 발표대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어디냐면 사우디의 이제 수도에서 1000km 떨어진 이집트와 국경지대인데요.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들이 지나가던 곳이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예. 낙타 여기 하나 있네. 낙타 있는데 예.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그죠? 레미콘차. 레미콘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레미콘을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거 얘기한 게 한 2, 3년 지나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벌써 예. 이미 발파를 하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발파를 해서 전체 25km
예, 그 뭡니까 고속철에 10km를 벌써 이제 발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미콘이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개의 시멘트 기업 중에 예. 해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벌써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2010년도부터요. 벌써 12년, 13년 됐네요. 10년 전부터 이미 베트남에 가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시멘트를 만들어서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물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 그런 원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거를 직접 각국에다 배송을 하고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춘 그런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은 뭡니까? 여기 써 있네요. 성신 여기 써 있습니까? 여기 성신 아, 너무 눈이 좋으시면 안 아니 되는데. 여기 써 있는데 뭐 일부러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이걸 쫙 화면을 늘렸는데. 화면 늘렸는데 죄송합니다. 이 우리 앵커님이 눈이 너무 좋으셔. 네. 눈이 제가 원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예.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시던데. 요거 안 보이십니까 요거? 안 보이죠? 다 보이신다 그러네요. 예. 저 안 보이는데 일부러 이게 화면을 드린 건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기업들이 있다. 지켜버렸네. 예. 예. 이런 제가 기업,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일본에서도 일본 시멘트가 엄청나게 수익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그 회사가 그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외국에 남아서 이미 물류 시스템, 특히 이제 시멘트 관련 원재료를 가지고 물류 시스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그리고 공장을 지어놓은 두 개의 국가에 지금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벌써 이미 10년 넘게 노하우를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입장이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과 증여입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 2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종목은 한샘이고요. 한샘.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한샘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배가 있죠. 예. 34만 원, 6만 원까지. 그때 나왔던 얘기 조 회장님의 아드님이 외아들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며느님하고 두 분의 손자의 상속 이슈 때문에 저렇게 이슈가 났는데 예. 원래 사실은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 좋았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2016년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의 4배 가까이 이상 올라갔던 이유가 맨날 이렇게 4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이유는 중소형주로 따지면 맨날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도 잘 벌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았지만 예. 뭐가 있었냐? 바로 증여가 있었다는 증여. 얘기죠. 이 회사는 이 회사는 나온 회사는 증여 관련된 이슈까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웃으려고 좀 갖고 나온 거 예. 있는데 개 두 마리가 개 두 마리. 예. 뭐 물건을 들고 있죠. 예. 예. 자, 혼자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를 동양이라는 회사가 원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멘트 회사였습니다. 그 기업을 유진 기업이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근데 그 기업이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이 기업을 6%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좀 냄새를 맡았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보니까 잘못하면은 적대적 M&A까지도 이슈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네옴 이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또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번 질문을 짧게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한데 다음 주에는 또 일정 소멸로 좀 빠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른 종목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거의 한 3주 가까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아주 횡보를 싹 하면서 자세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송률 매니저님은 뭐 쌍봉 예. 낙타 검색하고 계시던데. 뭐 아까 이제 낙타 보여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로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봉역 사고 때문에 지금 이제 시멘트 열차들이 운행이 중지가 됐죠. 한 빠르면 3주에서 길면 7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열차를 운반을 못하다 보니까 뭐 선박이나 트레일러를 사용해서 운반하면은 운반료가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죠. 한 3%에서 5% 정도 되는데 이게 저는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많이 좀 매물이 출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얘기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온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벌써 이미 외국에 시멘트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영향하고 받질 않죠. 외국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희들 그러면 좀 다음 주에 급등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별점 몇 개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4개, 5개 나왔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5개? 예, 일단은 뭐 지금 단기 악재가 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네옴시티 이슈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반발성 매수세가 한번 유입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 5개 드렸습니다.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은 하나 깎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관련된 종목 중에 또 빠르게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자 의미로 하나 뺀 거고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다소 올라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차피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또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사실 어느 업종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만 잘 피하고 눌림 잘 나온 종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옴시티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5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옴시티와 말씀드린 대로 징역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아마 수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시멘트 관련 주까지 세 분의 헬프 섹터, 다음 주에 갈만한 섹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시멘트, 한 분은 해운, 한 분은 카지노. 결국은 이제 다들 종목을 보시는 게 이 안에서도 갈 종목이 있고 안 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해운부터 아까 그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자랑을 하던 그 종목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해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랑 자원을 위주로 수송하는 해운사입니다.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랑 자원 위주로 제가 수송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매일마다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운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LNG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LNG선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LNG선 14척을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고성장 중이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하게 6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률이 약간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마진이 높은 해운사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LNG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해운사들과는 달리 결제대금을 무조건 달러로 받고 지금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실적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환율이 1,360원대라고는 하지만요. 계속해서 고환율, 킹달러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한해운 오늘 종가가 2,090원인데요. 약간 적정한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6,400억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오늘 종가 2,090원부터요. 매수가는 2,055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91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해운 탑픽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아까 카지노 여행보다 훨씬 낫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안에서 뭔가 하이롤러들이 매출을 계속 내주고 있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GKL인데요. 오늘도 GKL. 사실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고점을 기술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더 위로 잡아도 되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라고 보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주력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과 그리고 매출 성장 그리고 아까 드라이백도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카지노의 공통점인데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력 사업이 잘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VIP 고객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제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영업이익이 46억 원, 그다음에 순이익이 50억 원 나오면서 일단은 적자에서 탈피를 하면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 영업자 모멘텀이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1월에 이제 내년 1월에요. 힐튼점에서 이제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하면서 엄청난 프로모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번 이 VIP 고객들의 확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지금 계속 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뭐 오늘도 팔지 않아요. 급등이 나와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9월달 고점을 딱 돌파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요, 16,300원에서 16,650원 오늘 종가까지 밴드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KL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 가장 많은 별점을 받았던 시멘트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초친 그 종목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맞추셨는데요. 자두님 팬이신데 별을 4개만 주시고 5개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지금 정유정 님이 물리신 것 같아요. 예. 좀 고점에 사셔가지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적으로 외국에 이제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물류 공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시멘트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2대 회장님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큰아들에게 지분을 좀 넘겨놨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향이 6%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100기사면 괜찮겠는데, 원래 이제 유진 기업이 아시겠지만은, 계속 이제 볼륨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100기사가 아니고 흑기사로 돌변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이 거의 한 2주 이상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도 한 46,000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차트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조정이 나와서 다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세워놓고 있죠. 이런 상황은 뭐냐면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상 전략을 보시면 매수 가격은 11,000원에서 1,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3,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970원 제시해 드리는데,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트레이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은 성신양회, GKL 그리고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음 주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 그 흐름을 타고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지 다음 주 금요일에 와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중계석에서 이 별점 한번 정리를 쫙 해보고요. 그리고 3인 3색의 코너,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세 분 매니저의 헬프 섹터와 종목 그리고 별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를 선택한 박철순 매니저, 바로 별점은 15점 만점 중에서 11.5점을 받았고요. 카지노 업종의 강점으로는 매크로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점과 호황이었던 2016년의 영업 환경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일본 노선이 11월에 추가 확대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는데요. 카지노 섹터 내에서 꼽은 탑픽으로는 프로모션 강화와 더불어서 VIP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기대주,
GKL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수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바로 해운을 선택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 중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해운 업종 중에서도 LNG와 관련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컨테이너 운임은 반토막인 반면에 자동차 운반선은 4배로 뛰면서 차량과 LNG 선에서는 풍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4분기 LNG 운송료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송률 매니저는 다음 주를 구해줄 탑픽 종목으로는 바로 대한해운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과 함께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다는 점과 LNG 중심의 포트폴리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목표가는 2,300원을 제시한 모습이네요.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 바로 시멘트를 선택을 했죠. 별점은 15점 만점 중에서 14점을 받았습니다. 시멘트 sek터 내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주목했고요.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신양해를 탑픽으로 선택했습니다. 동사의 전략으로는 11,000원과 1,500원 매수가 밴드 내에서 분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70원을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명장의 기법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수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과 함께 이 개인기 하나하나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명장의 기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